안녕하세요. 4월 22일 화요일 뉴스캐치입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미국 대다수의 도시들이 연봉 10만 달러를 벌어도 적자 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맹비난하면서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했습니다. 오는 26일 장례 미사가 거행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 정보 시스템에까지 접근해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바마 케어의 예방진료 의무 조항 폐지를 둘러싼 보수 진영의 도전에 대해서 대법원이 회의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 법무부가 구글의 검색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크롬 브라우저를 분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해고한 수천 명의 연방 공무원에 대해 특별 감찰관실이 조사에 나서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버드 대학교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연방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가 우버를 상대로 부당 마케팅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열린 IMF와 세계은행 회의에서 트럼프 회피가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플로리다 올란도 공항에서 델타 항공 여객기에 엔진이 불이 나 승객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4파전으로 압축됐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오늘도 뉴스캐치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한때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연봉 10만 달러. 하지만 이제는 미국의 주요 대도시에서는 이 금액으로도 생활비가 부족해 매달 적자에 허덕이는 가구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유미정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전국 100대 대도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워싱턴 DC, 뉴욕, LA, 샌프란시스코 등 주요 메트로 지역을 포함한 25개 도시에서 연봉 10만 달러로는 한 달 생활비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정도면 중산층도 버티기 어려운 수준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도시들이 가장 심각했나요? 가장 심각한 곳은 실리콘밸리의 중심지인 샌호세입니다. 3인 가족 기준 월 생활비가 무려 1만 540달러에 달해 월 2,200달러가 모자라는 적자입니다. 샌프란시스코는 1,800달러, 보스턴은 1,600달러, 호놀룰루는 1,500달러, 그리고 워싱턴 DC도 약 1,400달러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로스앤젤레스나 뉴욕도 상황이 만만치 않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로스앤젤레스는 월 1,250달러, 뉴욕시는 750달러씩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샌디에이고, 시애틀, 덴버, 볼티모어 등 많은 도시들이 적자 범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0만 달러로 적자는 면할 수 있는 도시는 어디인가요? 네, 생활비가 비교적 저렴한 지역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뉴욕주의 알바니는 40달러, 피닉스는 140달러, 마이애미는 170달러, 시카고는 200달러 정도 여유가 생깁니다. 하지만 이 역시 큰 여유는 아니어서 적자만 면했다는 평가가 더 어울리는 상황입니다. 결국 연봉 10만 달러로도 중산층의 삶이 위협받는 시대가 왔다는 의미로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고물가와 주거비 부담, 도시 기반의 생활비 상승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미국 대도시에서의 생존 비용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HTC 뉴스캐치 유미정이었습니다. 유 기자 잘 들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연방준비제도, 즉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을 정면 비판하며 시장의 불안을 자극했습니다. 월요일 주식시장은 급락했고 달러는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아람 기자 연결합니다. 이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오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려 파월 의장을 대실패자라고 지칭하며 즉각적인 금리 인하를 요구했습니다. 그는 경기 둔화가 우려된다며 파월이 항상 너무 늦었다고 비판했는데요. 이에 따라 다우지수는 약 1,000포인트 하락했고 S&P 500과 나스닥도 각각 2.4%, 2.6%씩 급락했습니다. 특히 테슬라, 애플 등 기술주가 타격을 받았습니다. 연준의 금리 결정은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받는 영역인데 이번 발언이 시장에 어떤 파장을 일으키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연준은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적으로 금리를 결정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을 해임할 수 있는지 법적 검토까지 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이 같은 압박이 금융 시스템의 신뢰를 해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으며
이미 투자자들은 미국 자산을 회피하며 달러 가치가 급락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트럼프가 강하게 추진 중인 145% 중국산 제품 관세 등 무역 정책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높이는 가운데 파월 의장은 이를 경계하며 신중한 접근을 고수하고 있어 갈등은 더욱 고조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HTC 뉴스캐치 이아람이었습니다. 한편 어제 기준 미국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달러당 1,419.97원으로 마감되었습니다. 이는 전일 대비 0.16% 상승한 수치입니다. 이해람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88세로 선종했습니다. 2013년 즉위한 그는 겸손과 연민으로 전 세계 14억 가톨릭 신자들의 사랑을 받았고 빈민과 성소수자, 기후, 평화의 목소리를 내며 진보적 개혁을 이끌었습니다. 생전 유언에 따라 그는 전통을 깨고 바티칸이 아닌 로마 산타마리아 마조레 대성전 지하 장식 없는 무덤에 안장됩니다. 고향 아르헨티나는 7일간의 국가 애도를 선포했고 가자지구 기독교인들도 우리에게 강해지는 법을 가르쳐준 성인을 잃었다면서 깊은 슬픔을 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조기 개향을 명령하며 그는 좋은 사람이었다고 애도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 미사가 오는 26일 오전 10시 바티칸 성베드로 광장에서 레 추기경단 단장의 접전으로 거행됩니다. 트럼프 행정부 산하 도지팀이 수백만 명의 이민자 정보가 담긴 법무부의 극비 시스템 ECAS의 접근 권한을 획득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시스템에는 이민자들의 이름, 주소, 법정 증언, 경찰 접촉 기록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지금까지는 변호인이나 관련 조사관 등 극히 제한된 인원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사생활 침해와 인권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정부가 원래 세금 납부나 의료 혜택 등을 위해 제출한 데이터를 추방 정책에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지는 최근 국세청, 사회보장국, 주택부 등 여러 부처와 연계해 이민자 추적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이민 정책이 더욱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연방대법원이 오늘 오바마 케어의 핵심 조항인 무상 예방 진료 제공 의무를 겨냥한 보수 기독교 단체의 소송을 심리했습니다. 이들은 HIV 예방약 등 성소수자 대상 치료가 종교 신념을 침해한다면서 이를 정한 위원회가 대통령과 상원의 승인을 받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관들은 위원회가 독립적인 최고기관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관의 감독을 받는 하급직이라며 회의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번 판결은 미국 내 수백만 명의 예방진료 접근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의료계와 시민사회가 주목하고 있으며 최종 결정은 여름께 나올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6년 애리조나 주지사 공화당 경선에서 앤디 빅 사원의원과 카린 테일러 롭슨 두 후보를 동시에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두 사람 모두 훌륭하고 충성스러운 챔피언이라며 누가 당선돼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롭슨은 공화당 주류와 가까운 인물로 2022년 경선에서는 카리 레이크에게 패했으며 빅스는 트럼프의 2020년 대선 사기 주장에 적극 동조해온 강경 보수파입니다. 트럼프의 이례적 양자 지지가 경선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미 법무부가 구글의 검색 시장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 웹브라우저 크롬을 분사하고 스마트폰 제조사의 기본 검색 엔진으로 구글을 지정하는 계약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 연방법원은 이미 지난해 구글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고 판결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구체적 시정 조치를 놓고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법무부는 또 향후 5년 내 시장 변화가 없을 경우 모바일 운영체제 안드로이드도 분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구글 측은 정당한 경쟁의 결과로 무효화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백악관에서 월마트, 타겟 등 미국 대표 소매업체 CEO들과 전격 회동했습니다.
일정에 없던 이번 만남은 트럼프가 재취임 후 대폭 인상한 대중국 고율 관세와 보편 관세로 인한 소매업계의 부담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기업들은 관세가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 부담을 키운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회동은 정책 조정 가능성에 대한 시장 신호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미국 특별감찰관실 OSC가 트럼프 대통령이 감축 정책 아래 해고된 2천여 명의 수습 연방 공무원들의 항의에 대해서 개별 위법이 아닌 행정부 방침에 따른 조치라며 조사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는 전임 감찰관 햄튼 델링거가 불법 가능성을 제기하며 중단을 요청했던 사안으로 그는 해임됐고 해당 판결은 결국 기각됐습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과 해고된 공무원들은 법적 절차를 무시한 대량 해고 정당화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감찰 기구마저 장악해 비정파적 공직 사회를 위협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부가 반유대주의 대응 미흡을 이유로 22억 달러의 지원금을 동결하고 학내 운영 개입을 시도한 것에 대해 헌법 위반이며 권한 남용이라고 맞선 겁니다. 소장은 보건복지부, 국방부, 나사 등 여러 연방기관을 대상으로 제기됐고 정부가 학사 채용 입시까지 간섭하며 법적 절차를 무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세금 면제 철회, 외국인 유학생 입학 제한 위협 등도 포함돼 미국 대학의 자율성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버드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미국 과학과 교육의 기반을 흔드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프린스턴, 스탠퍼드 등 유수 대학들도 하버드의 입장을 지지하며 연대 나서고 있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 FTC가 오늘 우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우버가 고객의 동의 없이 우버원 유료 구독에 가입시키고 해지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혐의입니다. FTC는 우버가 언제든지 해지 가능이라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최대 23개 화면을 지나야 해지가 가능했고 무료 체험 기간 중에도 요금을 청구한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우버는 반박 성명을 통해 현재는 앱에서 20초 이내 해지가 가능하며 불편을 겪은 고객에게는 환불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금융 리더들이 워싱턴에 모였지만 이번 IMF 세계은행 총재 회의의 진짜 의제는 트럼프 회피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방위 관세 폭탄과 국제기구 축소 방침에 주요국들은 미국과의 무역 마찰을 우려하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현재 미국은 145%까지 치솟은 고율 관세로 글로벌 경제를 흔들고 있으며 각국은 긴급 예산 편성과 금리 인하로 대응 중입니다. 국제사회는 미국을 대신할 새로운 무역 질서를 모색 중이며 트럼프식 보호주의가 세계 경제를 구조적으로 재편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월 27일 서명한 행정명령 진실과 이성 회복은 미국 역사 속 인종차별 묘사를 없애고 스미소니언 박물관의 전시 내용을 보수적으로 재정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해당 명령의 이름이 명시된 인물은 단 한 명, 트럼프의 변호사 린지 할리건. 그는 부통령 J.D. 벤스와 함께 부적절한 이념을 제거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할리건은 미국을 나쁘게 그리는 전시가 지나치다면서 미국의 긍정적 유산을 강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과 역사학계는 역사를 무기화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고 스미소니언은 백악관 지시를 받을 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 플로리다 올랜도 공항에서 이륙을 준비 중이던 델타 항공 여객기에서 엔진 화재가 발생해 승객 282명과 승무원 12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고 델타 항공은 즉각 안전 절차에 따라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항공편은 아틀란타 행이었으며 현재 연방항공국이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부활절 가족 모임 중이던 크리스티 노엠 국토안보부 장관의 가방이 워싱턴 DC 레스토랑에서 도난당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여권, DHS 배지,
$3,000 현금, 약, 열쇠, 그리고 수표 등이 있었고 CCTV엔 마스크를 쓴 범인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사건은 비밀 경호국이 수사 중이며 장관 측은 현금은 가족 선물 등을 위해 인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이폰 도난은 단순한 분실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피해자는 아이클라우드 접근 차단으로 사업까지 중단되었다면서 애플을 상대로 소송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미리 도난 방지 모드를 활성화하고 페이스 아이디 설정, 민감 앱 잠금, 로컬 백업 등을 권장합니다. 도난 후에는 빠르게 분실 모드를 활성화하고 POC, 원격 초기화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도난 직후 수상한 문자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애플 고객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이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4파전으로 압축됐습니다. 오늘 발표된 1차 컷오프 결과 나경원을 포함한 양향자, 유정복, 이철우 후보는 탈락했으며 1차 경선은 일반 국민 여론조사 100%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2차 경선은 오는 27일과 28일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를 절반씩 반영해 진행되며 과반 투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 투표를 통해 5월 3일 최종 후보가 결정됩니다. 어리석은 자는 멀리서 행복을 찾고 현명한 자는 자신의 발치에서 행복을 키워간다라고 합니다. 오늘 행복을 키워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뉴스캐치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진행의 탑프로였습니다.